역주행 중인 타이거 ETF를 재발견하는 시간, 타이거 리플레이. 안녕하세요, 최수민 매니저입니다.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월배당 ETF. 매달 꼬박꼬박 분배금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매력적인 상품인데요. 오늘은 특히 국내 커버드콜 ETF 투자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커버드콜 전략은 옵션 프리미엄을 꾸준히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시장 상승을 따라가기 어려운 구조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오늘은 월배당 ETF를 잘 고르는 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 미래에셋 자산운용 전략 ETF 운용부문 윤병호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타이거 ETF의 전략 ETF 운용본부 윤병호 본부장입니다. 오늘 좀 차근차근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당금으로 은퇴하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때는 고분배 ETF에 투자만 하면 1억으로 2천만 원 벌 수 있다는 기사까지 나왔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고분배 ETF를 경계하라는 기사가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높은 분배율 정말 좋은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높은 분배율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분배를 유지할 수 있으려면 투자 성과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배금은 오히려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끝내게는 분배금이 아예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약간 좀 자극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는 분배금이 점차적으로 소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차에 투자하시면서 20% 분배를 실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 이자로 분배금을 담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금이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그만큼 분배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배금이 소멸하는 이유를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분배금은 금액으로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금에 비례해서 분배율을 곱해서 지급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이 줄어들면 분배금도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분배율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투자금이 줄어들면 분배금이 줄어드는 건 너무 당연하겠죠. 그렇다고 하면 극단적으로는 분배금이 아예 없어지는 영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소멸이란 말씀을 좀 약간 자극적이지만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반드시 고분배 ETF에 투자하실 때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ETF가 과연 성과가 나오는 것이 분배금보다 더 높은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배금이 야금야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말씀으로 드린 것보다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요. 또 주요 커버드콜 지수들이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15% 그러니까 연에 15% 분배를 실시할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커버드콜 지수의 수익률이 목표 분배율인 15%에 미치지 못하면서 투자금을 조금씩 훼손하게 됩니다. 지금 아마 보시는 선이 아마 투자금인데요. 이 투자금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배금은 투자금에다가 분배율을 곱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매월 1.2%의 동일한 분배율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투자금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분배금은 130원에서 103원까지 한 30%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배당 소멸이 조금씩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럼 분배율이 높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그 ETF의 수익률이 분배율을 따라갈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럼 본부장님, 월배당 커버드콜 ETF를 고를 때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쉽습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시장과 커버드콜 전략 중에서도 세부 전략이 많은데 그 세부 전략 중에서 어떤 전략이 지금 시장에 잘 맞는지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용 성과가 실제로 잘 나오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용 성과가 분배율과 비교했을 때 분배율이 또 얼만큼 합리적인 수준인가 이 세 가지를 꼭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구석 종목으로만 만들어진 ETF에서요. 국내 주식시장에서 배당 수익률이 두 자리를 보이는 종목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ETF는 고분배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쉽게 예상하실 수 있지요. 근데 만약에 이런 ETF가 불가능해 보일 만큼 높은 분배율을 제시한다고 하면 반드시 따져봐야 될 거는 과연 이러한 분배율이 어떻게 가능하지, 지속 가능할지를 반드시 따져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속 가능한 월 배당이 가능한 수익이 기대되는지를 꼭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말씀 주셨던 세 가지 포인트 중 성과가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분배율, 이 부분은 좀 해결이 된 것 같은데요. 같은 커버드콜 전략이라도 어떤 상품은 수익률이 좋고 어떤 상품은 시장이 올랐는데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더라고요. 정말 세부 전략 차이가 이렇게 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저희 회사에서 커버드콜 전략을 냈을 때만 해도 커버드콜 ETF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비슷비슷하거나 아니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 한 해에 커버드콜 지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종류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연초 이후에 코스피 지수가 10% 가까이 올랐는데요.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커버드콜 상품이라면은 아무래도 성과가 비슷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버드콜 ETF가 워낙 많아지면서 어떤 상품은 잘 오르고 심지어 코스피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상품은 심지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있습니다. 같은 국내 커버드콜 ETF라고 하더라도 커버드콜 세부 전략에 따라, 또 그리고 주식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가 천차만별인 건데요. 커버드콜 전략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보다 올해 성과가 좋은 상품도 있는 반면, 국내 증시가 10% 가까이 상승했지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장 상황과 한번 비교해보면 좀 설명드리기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주식시장이라고 하면은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하면서도 꾸준하게 상승하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옵션 종류 측면에서는 위클리 옵션보다는 먼슬리 옵션이 좋고요. 또 행사가 측면에서는 ATM 옵션보다는 OTM 옵션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매도 비중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도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 일부만 가져가는 것이 더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세부 전략을 가진 커버드콜이 좋은지가 갈리게 됩니다. 근데 좀 옵션 프리미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의아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거 먼슬리 옵션, 그리고 OTM, 그리고 옵션 비중을 적게 가져가라고 말씀드린 거는 모두 다 공통적으로 옵션 프리미엄이 적어지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옵션 프리미엄과 그 다음에 펀드의 성과는 꼭 같이 가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프리미엄이 적더라도 시장 수익률이 더 높은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시장 상황에 더 유리한 거고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프리미엄이 적더라도 큰 폭의 하락을 딛고 반등하는 과정에서 먼슬리 옵션, 그리고 OTM, 그리고 옵션을 적게 팔아가는 전략이 좋을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 상황에 맞는 커버드콜 전략과 주식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럼 이런 전략 차이에 따라 실제 성과 차이는 얼마나 나는 건가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거래소에서 발표하는 코스피 200 커버드콜 지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취합해서 저희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연초 이후 수익률을 보고 계시는데요. 가장 좋은 커버드콜 지수와 또 그렇지 않은 커버드콜 지수 사이에는 한 8% 정도 가량 성과 차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시장이 같은 기간에 한 10% 정도 오른 걸 감안하면 꽤 큰 차이죠. 이러한 성과 차이는 오른쪽에 기재된 것처럼 모두 코스피 200이라는 기초 자산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옵션을 사용했느냐, 예를 들어 먼슬리냐 위클리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TM이냐 OTM이냐, 이런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세부 전략을 갖게 되는데, 그런 세부 커버드콜 전략의 차이 때문에 이러한 결과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성과 차이는 어떤 커버드콜이 항상 오르냐 그르냐의 문제는 아니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성과가 나을 수밖에 없는지, 먼슬리냐 OTM이냐, 이런 것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먹혔던 것을 아주 한눈에 보실 수 있는 표 그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까지는 제가 커버드콜 ETF에서 옵션 포지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거에 따른 세부 전략 차이를 말씀드렸다면,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ETF에서 주식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느냐입니다. 지금까지 보였던 모든 그림은 주식 바스켓 측면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코스피 200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추종할 수 있는 바스켓으로만 성과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코스피 200이 아니라 좀 다양한 테마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커버드콜 지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보시면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금융이라던가 아니면 고배당, 아니면 배당 성장과 같이 각각의 특색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커버드콜 ETF들의 연초 이후 성과입니다. 보시면 앞서 보여드린 그림보다 성과 차별화가 더 극명하게 발생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일부 테마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커버드콜 전략이 시장 상승에 손실이 발생을 하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제 커버드콜 ETF, 커버드콜 전략의 가장 큰 특징인데 그러한 손실을 주식 포트폴리오가 만회를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커버드콜 전략의 성과가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해주지 못한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이 올라서 옥션에서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 포트폴리오에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면 성과가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옵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식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현재 국내 커버드콜 ETF 중에서 타이거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ETF가 가장 뛰어난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타이거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의 이러한 차별적인 성과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타이거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ETF는요. 국내에 투자하는 커버드콜 중에서 아마가 아니죠. 확실히 유일한 액티브 ETF입니다. 매주 만기일에 기계적으로 옵션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옵션 매도 비중을 결정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TM을 팔지 OTM을 팔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옵션 포지션을 고정을 함으로써 ETF의 총수익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옵션을 더 적게 팔고요. 그리고 아니면 옵션을 좀 천천히 팔면서 시장 상승을 보다 더 많이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반해서 시장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옵션 비중을 확대해서 프리미엄을 늘리게 되고요. 또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증시 하락을 일부 방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타이거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ETF는요. 지난 12월에 급락을 한 이후에 지수 반등 가능성을 높게 보고 콜옵션 매도 비중을 확 줄이기도 했고요. 또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도 단순하게 코스피 200을 담는 것이 아니라 배당을 주되 배당이 성장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부르기로는 이제 배당 성장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배당 성장 포트폴리오를 보유함으로써 작년도와 그리고 올해 성과가 좋았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면서 커버드콜 지수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도 코스피 200 지수를 아웃퍼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액티브 ETF로서 시장 상황에 따라 옵션 전략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만큼 앞서 말씀 주신 커버드콜 ETF를 선택할 때 중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구조라면 분배금도 꽤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분배금 역시 저희가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요. 타이거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ETF는 보수적인 분배금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드리는 건 아니고요. 성과에 기반해서 특별 배당을 지급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 ETF는 작년에 비교 지수를 한 5%포인트가량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했고요. 지난해 누적 소가 수익을 바탕으로 연말에 200원의 특별 배당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에는 한 9% 정도의 분배율을 돌려드릴 수 있었고요. 저희 ETF는 투자금을 훼손해서 과도하게 분배를 진행하진 않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적으로 매월 분배금을 유지하되 성과가 충분히 나왔다고 생각했을 때 특별배당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추가적인 배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액티브 전략 측면에서 저희가 옵션에 대한 액티브가 있었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액티브가 있었다고 하면 배당에 대해서도 액티브하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3월 말 기준으로 원래 한 60원 정도의 배당을 드리고 있는데 연초 이후에 양호한 성과와 초과 수익을 바탕으로 평상시보다 한 30원 정도 늘어난 100원 정도 되는 특별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네, 본부장님. 혹시 저희가 마무리하기 전에 좀 해주고 싶으신 말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커버드콜 ETF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배당 상품을 준비하실 때 꼭 마음속에 두셨으면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조삼모사입니다. 고배당 상품들은 어떻게 보면 아침에 몇 개를 먹느냐를 더 신경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조삼모사 마찬가지로 아침에 몇 개를 먹냐뿐만 아니라 밤에 몇 개를 먹냐도 반드시 신경을 써보셔야 됩니다. 아침에 3개를 먹을 수 있는지 4개를 먹을 수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4개를 먹었으면 저녁 때 몇 개를 먹을 수 있을지, 저녁 때 1개를 먹을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4개를 먹어도 저녁 때 4개, 5개를 먹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단순히 아침에 몇 개를 먹느냐만 신경을 쓰시다 보면 저녁 때 배가 고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조삼모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분배율, 아침에 먹을 수 있는 이 수량이 충분한 수량인가를 꼭 생각하시면 아마
고분배 상품을 선택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삼모사 잘 기억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내 월배당 ETF 고르는 법과 타이거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ETF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커버드콜 ETF를 고를 때는 단순한 분배율 숫자보다 어떤 세부 전략을 쓰고 있는지, 실제 성과는 어떤지, 분배금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점 오늘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남겨주시면 관련된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